제가 원래 슈카월드 좋아하거든요. 이 채널도 사실 슈카월드 보면서 만든 게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주제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 슈카월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카월드 보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 이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병 느끼기는 해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영상을 찍기 전엔 몰랐는데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느꼈어요. 야, 이거 말 잘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구나. 사실 정말 병 많이 느꼈거든요. 제 직업이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거든요. 사실 평상시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 생각에 유튜브는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 정도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말도 안 되죠.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던 건데요. 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유튜브보다 훨씬 쉽다고 느껴요. 진짜 훨씬요. 유튜브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거든요. 정말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잡소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슈카월드를 잘 봐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주제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하나는 조회수가 54회, 하나는 조회수가 29회였죠. 절망적이죠. 근데 이번에 슈카월드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카월드 보면서 이거를 리뷰를 한번 다시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다른 경제 지표들은 안 좋은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상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역대 최고치가 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요. 은행 쪽에서 대출을 이제는 잘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실거주가 아니면 대출이 아예 막혔고요. 주담대가 막혔는데 주담대가 막히니까 신용대출 문의가 폭주했고요. 그 신용대출도 안 됐죠. 뭐 이런 내용이 다거든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요. 대출은 무진장 받고 있고요. 되게 이상한 시장이죠. 모든 건 다 안 좋은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제한을 하고 있고요. 보통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요. 금리가 높으면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르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0대가 영끌에서 풀 대출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늦게 산 사람이 패배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주담대는 뭐 그렇다고 할게요. 일단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주담대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사실상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긴 하거든요. 뭐 전세자금 대출을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요. 전세 사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전세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세를 끼고 거기서 살면요. 월세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데서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과연 굳이 전세자금이 없는 사람이 꼭 굳이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이게 맞나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해주면 그 돈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제 생각만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영상의 댓글들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사람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몇 개의 댓글을 좀 읽어보면요. 가계, 기업, 나라, 빚 합쳐서 6천조,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에 20, 30, 백수 400만인데 신생아가 20만이 이거 다 커버 가능하냐? 좋아요가 4200개 달렸고요. 이 댓글에 댓글만 234개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저는 댓글이 234개 달리면 정말 많이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댓글에 댓글만 234개가 달리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참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댓글에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건 보통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지 좀 봤어요. 한번 보면요. 끄떡없는 강대국 대한민국 믿습니까? 이민으로 도망가면 그만이야. 신생아 20만도 많습니다. 1년에 1만 신생아만 태어나면 충분합니다.
그만 낳으세요. 일자리 부족합니다. 한국 이야기 중인데 자기중심적이라 핀트 못 잡는 건 확실하네. 마지막 말은 이민 가자 그 말을 저격한 말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민으로 도망가자 그 말 자체도 그냥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밑에 댓글들 읽어봐도 싸우는 댓글은 아니고요. 그냥 다 자주 섞인 말들이 많아요. 다른 댓글을 좀 보면요. 저 대출에 전세금은 포함이 안 됐다던데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 그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나더 레벨. 집값법을 터지는 것과 인구 감소로 나라 터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빠르려나? 지들 투기하고 돈 벌겠다고 눈 멀어서 젊은 층 주거 다 빼앗아 가놓고 나이 먹고 책임져 달라는 건 사탐도 울고 갈 정도.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다. 보통 다른데 댓글도 보면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도 여기 댓글들은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자주적인 이야기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쭉 읽어보면 집값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집값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와 있는 집값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대출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집값이 너무 크게 내려가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사회 문제로만 끝나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사회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집값이 반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이니까 못 버티고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미국 은행에서 집 사라고 대출을 해줘요. 처음에는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줘요. 결국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갚지 못해요. 덕분에 은행이 망해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뭐 이런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저거 다 빚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빚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빚내서 사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졌는데도 빚내서 사고 있어요. 사람들은 집 가격이 오를 거라는 희망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가요. 이거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만 위험해 보이나요? 왜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가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집 가격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빚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터지면 크게 터져요. 저도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였다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런 일 벌어지면 저도 힘들거든요.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잘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봐도 걱정이 되잖아요. 좀 많이 걱정되는 뉴스기는 해요. 근데 뭐 지켜볼 거밖에 할 건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